예, 교육에 대한 열기만큼은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절대 뒤지지 않는데요. 성적만 놓고 보면 현실은 우울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교육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서거석 전북대 전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 8월 말에 명퇴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근황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35년간 이제 교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네. 우선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북 후원회장으로서 또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이제 뭐 특강을 또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거기 응하기도 했고 또 이제 교육계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과 전북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네. 35년 교육계 몸담았는데 참 오랜 기간 몸담으셨네요. 네. 대학생들도 이제 특강을 통해서 만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사이 대학생들이 많이 우울하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계십니까? 네, 다소 틀에 박힌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그 백절 불굴의 정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고요. 두 번째는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그런 자세인데요. 제가 지난달 말에 그 우석대학에서 한 300~4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서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 그리고 컴퓨터의 황제인 빌 게이츠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됐는가. 결국 그들이 꿈과 그 희망을 가지고 또 남다른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좀 불확실한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역경은 있고 어느 것 하나 쉬웠던 그런 시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좌절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군요. 네. 15대 16대 국립대 총장 8년간 또 재임하셨습니다.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국립대 가운데는 1, 2위, 또 전체 종합대 가운데는 10위에 성적을 올려놨어요. 전북대학교를. 네. 예. 사실 국립대 1, 2위 그리고 전국 종합대학 10위 내외라는 성적은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 2016년 말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전국 4년제 대학 200개가 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약 한 43위 정도 랭크가 됐었거든요. 그것을 국립대 1, 2위 그리고 종합대학 10위 내외로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네. 몇 계단이 올라간 거예요? 43위에서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부산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부산 경남하고 우리 전북은 인구, 산업, 경제 모든 면에서 한 4배 내지 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이를 네. 극복하고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또 들여다보니까 한 중앙 일간지 평가에서는 지난 20년간 가장 많이 변화한 대학을 바로 또 전북대학을 뽑았더라고요. 또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발전한 대학 1위로 뽑았는데요. 그 결과는 2013년도에 나온 결과고 전국에 있는 200여 개 4년제 종합대학의 대학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에게만 설문을 돌려서 이제 나온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욱 정확한 결과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전북대학의 최근의 변화와 개혁 성과를 20년간 이 지역에서 1위로 인정을 한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도 또 이 교육 여건 면에서 전국 종합대학 2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교육 여건이 좋아지려면은 그 교육부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투자를 해야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여건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대 중에서는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또 받은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뭐 국제화면 국제화 1위 그리고 또 취업 지원 역량 1위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전국 1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대학에서 벤치마킹 하러 우리 대학을 지금도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평가 항목 하나만 좋아져 가지고 1위 차지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골고루 전반적으로 다 평가 항목이 좋은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종합평가에서 국립대 1, 2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외연적인 확장도 두드러집니다. 네, 네. 우선 뭐 외연이 많이 확대됐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역시 익산대학과의 통합, 로스쿨 유치,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소를 여러 개 유치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들 수가 있는데 그 익산과 대학 통합을 통해서 사실은 익산을 수의학의 메카 그리고 또 친환경 농생명을 비롯해서 식품 산업의 메카로 예. 만드는데 그 기반을 확실하게 다졌죠. 사실 수의대 하면 저희 전북대학에서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거를 익산으로 이전을 시켜서 거기 이미 만들어진 동양 최대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와 함께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예. 이제 수의학을 서울대학 다음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했고요. 또 이제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친환경 농생명 대학을 새로 신설을 해서 예.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또 익산이 식품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실하게 다졌다고 하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과들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제 서 총장님을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또 지칭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대학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이제 체감하는 상황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점차적인 대학도 위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자화자찬 같습니다만은 리더는 사실은 선견지명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되겠죠. 예. 어쨌든 운 좋게 저는 앞을 좀 내다봐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된 계기는 제가 일찍이 이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예. 이제 거기에서 이 지구상에 살아남는 마지막 종은 힘이 센 종이 아니라 늘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종이다. 그런 귀절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우리 전북대학교도 지금부터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전북대학교 정문 옆에 전광판을 세웠어요. 예. 재임 기간 8년 내내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요. 그게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대학 전북대학교. 그래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 여러 가지 총체적 위기에 빠져서 제가 취임했을 때, 자, 이대로 가면 대학이 문을 닫는 게 아니냐.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전방위적인 변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역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변화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잡혔다. 그런
그 리더인 총장의 어떤 독선이라든가 또는 그 불통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같이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사실 그 대학 사회 하면 우리 교수님들 철밥통 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고 그런 반대급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요. 네. 그 이 세상의 모든 변화와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과 반발이 따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점에서는 저희 전북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예. 지금부터 저희는 이제 교수님이 1,000명이 넘습니다만은 이 1,000분 넘는 교수님들을 모두 총장으로 제가 모시자. 그래서 1,000분의 총장을 모시는 심정으로 예.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또 작은 소리도 귀를 크게 열고 듣고 또 정기적으로 또 그 수시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했고 또 이 어느 조직이나 갈등과 대립이 있게 마련인데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진정성들이 구성원들에게 알려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 예. 방향 이것을 늘 전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렇게 한 결과 네.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또 우리 전북대 구성원들께 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진정성이 마음을 여는 열쇠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네. 우리 전북교육의 전반적인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전북 지역 혁신학교 고교생 기초학교 미달자 비율이 16.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미달자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이제 이번 그 명절 연휴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네. 그분들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전라북도가 인구, 산업, 경제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에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그나마 교육, 인재 양성 요거 하나는 그래도 자존심처럼 내세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배출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바닥권을 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이제 교육마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전북의 미래는 정말 어두운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저도 이제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던 입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혁신학교 통계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해요. 작년까지 연속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을 측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연속 5년간 최하위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뭘로도 변명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사실 그 창의성 교육, 또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거, 또는 뭐 의사결정을 키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그 필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기초학력이 전제되지 않는 그러한 능력들은 사실 굉장히 공허한 것이거든요. 기초학력이라는 게 결국 최소한의 교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사회 나가기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창의성 교육도 다 중요한데 문제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만 거기서 창의성도 나오는 것이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 교육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네.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 높아진 전북대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력 미달 수준이 심각하다 보니까 외지 학생들에게 자리를 많이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50%가 지금 경상도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이 채워진다면서요, 전북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예. 예, 2007년 봄만 해도 한 20% 정도만 전라북도 이외의 학생들이 진학을 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50%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예. 우리 전북의 기초학력이 더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초학력도 문제지만 이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더욱 잘하게 북돋워주는 역할, 수월성 교육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더 잘하고 싶을 때 저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네. 그건 또한 큰 죄를 짓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북 교육이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굉장히 전북 교육이 어렵습니다만은 예. 결국 기본과 상식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 교육 가족 모두가 본분을 다하는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찍이 논어에 보면은 예. 그 제나라의 경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를 불러서 한 수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정치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때 공자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들에게 기본 지식과 그리고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예. 또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을 잘 따르고 또 열심히 익히고 배워야죠. 그리고 또 직원 선생님들은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부모들은 사실은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절제 능력과 그리고 공감 능력 이거를 가정에서 키워주지 않으면 사실 학교에서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교육가족이 본분을 다할 때 그리고 기본과 상식을 지킬 때 전북 교육은 회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사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천에서 이제는 용락이 극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사회 양극화가 또 교육의 양극화로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어렵게 공부하셨더라고요. 예. 매점에서 빵도 팔면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아버님 사업 실패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는데요. 중학교 못 들어가고 1년 쉬기도 하고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새벽 신문 배달하면서 학비를 벌고 2학년 때는 매점에서 한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알바를 했는데 이제 그때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저 매점 알바 선배님이시죠. 예, 그래서 그 정말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제 우리가 개천에서 용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거는 국가와 사회가 이 어려운 학생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소외계층, 뭐 조선가정, 결손, 또 다문화 가정까지 정말 기초 학력 부족하지 않게 이 교육계에서 좀 보듬어줘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지역에. 예.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거석 전북대학교 전 총장과 함께 전북교육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총장님이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나름대로 갖춰진 교육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역시 저는 교육의 힘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 어린애들이라고 하는 게 예. 어떤 학생은 일찌감치 그 자기 개발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늦게 대기만성형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대기만성형의 어린이들 학생들도 잘 케어를 해줘가지고 잘 보호하고 또 육성을 해서 이제 큰 인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인생 역전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개천에서 용을 기르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은 힘이 크다, 매우 위대하고 또 선생님의 그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네. 그 어린이 학생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칭찬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중학교 또 고교 학력 미달 수준이 심각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지금 이걸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30년 뒤, 50년 뒤의 전북은 암울할 수밖에 없는데 큰 그림을 또 그리신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예.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네. 그 전북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 또 수월성 교육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학생 인권이 너무 이제 도외시되고 무시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학생 인권이 교권보다 우위에 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균형 있게 제대로 돼 가는데 저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선생님 그 교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학생 인권만큼 교사 인권도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기운이 너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1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기운도 좀 북돋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북 교육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서거석 전북대학교 전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가난할수록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낙후 전북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해안들 많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북 교육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어느 때도 쉽게 넘어갔던 쉬운 시절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